안녕하십니까. 법왕대 서울시 서남권역위원장 장성태입니다. 이 PPT는 그 전에 한번 보신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3구 대선 때 부정선거 방지를 어떻게 했는지를 저희들 한번 복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양천구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표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선거 결과를 보겠습니다. 윤석열 48.6%, 이재명 47.8%로 윤석열이 승리한 도광역시 서울, 강원, 충북, 충남, 대전, 경북, 대구, 울산, 경남, 부산 10개도 광역시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전국 교포 결과를 보겠습니다. 전국의 투표율은 애국 국민들의 성원에 덧입어서 77.1%라는 놀라운 투표율과 윤석열 48.6%, 이재명 47.8%로 표차가 24만 7,077표, 0.73% 차이로 진짜 기적과 같은 승리를 일궈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서울 25개 자치구별 결과 50.6%의 득표율에 최고 득표율은 강남구로서 67%입니다. 지금 붉은색으로 색깔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한 지역입니다. 양천구는 50.2%로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하였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승리한 25개 자치구는 16개 자치구로서 양천, 영등포, 동작,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광진, 성동, 동대문, 중구, 용산, 마포, 서대문, 종로, 성북 16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9개 자치구는 이재명이 승리하였습니다. 경기도권의 개표 결과를 보겠습니다. 경기도의 투표율은 76.7%로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한 기초지역은 연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6개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정선거 방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오는 이 지표가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저기 왼쪽에 써있다시피 사전투표의 결과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서울에 있는 25개 자치구별 사전투표 결과를 보시면 누가 조작을 해놓은 것 같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모든 구가 계산을 하면 왼쪽과 오른쪽을 계산하면 11%가 나옵니다.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11%가 나오냐? 이 11%는 과연 무엇이냐? 조작값입니다. 즉 부정선거의 징후로 볼 수 있는 조작값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3월 9일 날 하울입니다. 먼저 오늘 사람들을 최명수 정리해 주겠습니다. 예. 3월 9일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같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본 뉴스에 김미경 원장의 페북글을 한번 인용해 보았습니다. 종로구가 국민의힘이 24% 차이로 보궐선거에서 압승을 했습니다. 서초구 국민의힘이 48% 차이로 압승을 했습니다. 경기 안성 국민의힘이 19% 차이로 압승을 했습니다. 충북 청주 국민의힘이 24% 차이로 압승을 했습니다. 대구는 나오신 분들이 다 아군 무소속 싸움이라 사실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대구는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벌거 국회의원 선거가 20%에서 50% 차이로 국힘당이 압승을 했는데 대선 결과는 0.73% 차이에 가까스로 이겼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냐면요.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찍고 그 국회의원 후보를 국민의힘을 찍은 사람이 대선 후보 찍을 때 민주당 이재명을 찍었다는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아까 보시지만 압승을 했는데 차이는 0.73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후보는 이재명을, 아니, 저희 국힘당을 찍고, 대선 후보는 이재명을 찍는다. 그게 말이 될까요? 그래서 윤석열과 이재명의 실제 표차는 최소 10%에서 20%의 차이가 났을 거라고 보는 것이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부정선거로 1% 차이로 이재명이 이기는 거로 시나리오를 설계했는데 우리 애국 시민들 예상치 못한 변수, 대구 경북의 투표율 상승, 또 서울에서의 투표율 상승, 그건 왜 그러죠? 또 확진자 투표에서 애국 국민들의 주권을 위한 투쟁,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부정선거 방지대라든지 애국단체의 부정선거 방지 활동 등으로 인해서 0.73%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승리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3%로 설계를 했다면 저희들이 도리어 지는 결과를 맞이했을 것인데 그 유촉세라고 불리는 유시민이 미리 1% 차이로 이길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계를 1%였기 때문에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보아서 대한민국이 이긴 승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선관위 서버를 이제 5월 10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이제 서버를 압수수색해서 정밀 조사하면 이들이 조작한 모든 결과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이 도표는 우리 국토본의 민경욱 대표의 페북글입니다. 이 3구 대선에 대한 분석입니다. 여기 보시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사전투표라는 제도가 없어져야 되는 결과를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사전투표의 투표지가 잠자는 시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4에서 5일 동안 도대체 투표를 한 투표함을 왜 선관위, 지역선관위에 투표함 보관소에 놓고 발효를 시키는 건지, 그 발효를 하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을 찍은 표가 이재명으로 둔갑하는 어떠한 도수를 벌이는 건지 몰라도 4, 5일 동안 묵혀놓습니다. 바로 이 4, 5일 동안 묵혀있는 이 사전투표라는 제도, 이 제도를 없애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직전에 있었던 도표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본투표입니다, 이게. 자, 본투표 보십시오. 서울의 25개 자치구의 당일 투표 결과를 보면 일괄적이지 않습니다. 강북구는 최소 1.16% 차이로 윤석열이 이겼습니다. 모든 전 지역을 이겼지만 아까 사전투표는 일괄적으로 11%라는 조작값이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다 다릅니다. 계산해 보면. 그래서 최고 46.77% 강남구가 앞섰어요. 그러나 최적 강북에선 1.16%로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서 모든 전 지역에서 당일 투표에 윤석열 대통령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까 보셨다시피 이 사전투표에서는 모든 25개 자치구가 일괄적으로 똑같습니다. 다 11%입니다. 이거는 이 11%가 조작값이라는 것이고 우리 민경욱 원장님 말씀대로 이 4, 5일 동안 잠자는 이 날짜가 바로 투표지가 잠을 자면 그리고 가로 열고 사전투표 무조건 이재명 승리. 여기에 들어가서 4, 5일 묵으면 발효가 되면서 윤석열 죽은 표가 사라지고 이재명의 표가 둔갑이 되는 모양입니다. 도수를 보이는 거죠. 선관위에만 들어가면 투표지가 잠을 안 자면 당일 투표 무조건 윤석열이 승리. 국민이 잠을 자는 사이에 엄청난 조작질을 해야 돼.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왜? 부정선거를 감시했던 사람으로 특히 지역선관위인 양천구 선관위에 들어가서 6일 동안 밤잠을 안 자고 지켰습니다. 우리의 주권을 도둑질 안 당하기 위해서. 여기 나온 거 보면은 3월 4, 5일 사전투표 투표일과 3월 9일 당일 투표 투표일을 보면 윤석열이 당일 투표에 무조건 이겼는데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이 이긴 거로 둔갑이 된 겁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이 사전투표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도 사전투표를 해서 저희들이 또 이 국민들이 고생을 해야 된다는 이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 선관위는 우리의 국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즉 이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라고 위임된 기관인데 이분들이 참 희한한 일을 합니다. 자, 누구를 위하여 새벽에 출근하나? 이분들이 새벽 4시면 출근합니다. 그리고 밤 11시 또는 새벽 1시에 퇴근합니다. 이런 공무원들이 있는 나라 참 얼마나 번영된 나라일까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면서 이걸 보고 번영된 나라를 기대한 게 아니라 아주 두려웠습니다. 이들이 새벽 4시부터 나와서 도대체 문을 걸어 잠그고 도대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득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주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인지 아주 우려를 금치 못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담당 선거계장이 자전거를 타고 옵니다. 새벽 4시가 되면. 그리고 그 사람이 꼴초예요. 이번에도 또 그 사람하고 또 마주칠 텐데 항상 정중하게 이게 맞습니다. 밤새도록 눈이 떨어져라. 양천구 선관위 건물 해누리타워 양천구청 별관입니다. 그 앞에 우리 대원들이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추웠습니다. 너무 추웠습니다. 겨울 잠바를 입고도 추웠습니다. 이가 달달달달 부닥칠 정도로 추운 그 날씨에 거기서 밤을 새는 겁니다. 밤 11시부터 홀딱 새서 아침 6시까지요. 그러면 4시쯤엔 자전거 타고 옵니다. 선거계장이. 그러면 제가 문을 열고 나가서 인사를 합니다. 아이고 선계장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불철주야 3시간밖에 안 잠으시고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당황을 합니다. 이 인간이 오늘도 아침에 잠을 안 자고 새벽에 나를 맞이하는군 하는 표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광훈 목사님이 이번에 큰 보상금을 거셨던데 뜻 있는 분들이 주변에서 많이 나오셔야 될 텐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담배를 빡빡빡빡빡빡 핍니다. 대답은 안 하고요. 그래서 많은 뜻 있는 분들이 그 내부에서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금액을 증액하도록 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제 야료를 부리는 거죠. 예? 그래서 약을 팍팍 긁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3월 5일 토요일부터 3월 9일 수요일까지 5일간 매일 4시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과 함께 직원은 3명 정도만 나옵니다. 그 3명인 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들이 들어가는 해누리타운 왼쪽에는 지문 인식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 등록을 해 있는 사람들은 지문 인식을 하고 들어가는데 딱 3사람만 그러고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직원이 아닌데 신원 불상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면 위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문을 따주고 또 문을 걸어 잠굽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루에 12명에서 많은 날은 20명이 매일같이 들어가서 3시간 동안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도 불을 환하게 켜고 2층, 3층, 5층의 임시사무소, 그 180개의 임시사무소 중에 하나입니다. KT텔레콤 10메가 BPS의 인터넷 전용선이 깔려있는 임시사무소에 불이 들어오고 그 6층에 선관위 사무실, 그 옆에는 선거함 보관장소는 24시간 불이 켜 있습니다. 그러면 3시간 동안 물을 건져가고 이 신원불상의 12명에서 20명의 사람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저희는 수사권이 없어서 그 안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침 7시가 되면 파리바게트 샌드위치 20개를 든 매일같이 쇼핑백 2개 든 여직원이 등장합니다. 그 순간과 함께 해누리타운의 공무관리원이 그 해누리타운 문을 엽니다. 그럼 저희들이 부정선거 감시활동을 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던 일입니다. 그 상황을 동영상 캡처한 영상을 보겠습니다. 새벽 4시 의문의 여성 1과 2가 선관위 정문에 등장합니다. 자, 선관위 앞에 지문인식 시스템 앞에 등장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1이 지문인식을 하고 들어갑니다. 띡 하고 소리와 함께 여성 2가 황급하게 따라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의문의 여성 3과 남성 4가 정문 앞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남성 1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인이 이 장면을 캡처해서 보니 안에 보면 내부인이 있습니다. 이 내부인이 내려와서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직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일 반복되는 인원이 같은 인물이 아닌 사람들인 겁니다. 뭐냐면 직원들, 제가 알고 있는 송계장이라든지 일부 직원 3명, 그 외에는 매일 바꾸고 있는 겁니다. 국적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 사람들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누군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내 부인이 문을 열어주면 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들이 들어가고 또 여자가 사가 황급하게 뛰어옵니다. 여기 보이시면 여기에 내 부인이 문 열어주는 겁니다. 이 여자가 막 뛰어서 이제 가는 겁니다. 문 열어주니까. 이 사람 직원 아닙니다. 왜요? 지문인식을 안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내 부인이 문 열어주니까 남성 2가 들어갑니다. 예. 이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나니 2층 접수처입니다. 3층 양천구청 강당입니다. 5층 임시사무소 지도계에 테이키탈라컷 10메가 bps 전용 회선이 깔려 있습니다. 그거는 자료를 받을 수도 있고 보낼 수 있고 송출할 수 있고 하고자 한다면 마음껏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6층 여기가 바로 6층입니다. 6층. 그리고 요거 투표함 보관 장소고요. 여기는 불이 24시간 켜 있고 요 왼쪽에 사무실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3시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가 되는지 득이 되는지는 모르는 일을 했습니다. 자, 요 지금 보는 거는 이재명으로 찍혀 있는 기표가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인자 같이 생긴 도장이 아닌 뭔지 모르겠어요. 뭐 이상하게 무슨 어떻게 보면 뭐 모양이 무슨 삽같이 생긴 것 같고 망치같이 생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기표 도장이 저희들이 사용치 않는 도장을 쓴 부정선거 용지입니다. 자, 이제 지금 이 영상을 볼 텐데요. 이 영상은 개표 장소인 개남 다목적 체육관 앞에 접수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함이 도착을 합니다. 개표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서 접수처에서 들어온 개수나 내용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부가 이중으로 작성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들 부정선거 감시단원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 잘못됐다. 그랬더니 도리어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우리 부정선거 감시단을 도리어 욕을 하고 윽박지르고 그러는 내용입니다. 보시겠습니다. 그럼 왜 가지고 그렇게 단서를 받고 선생님이요 실수할 수 있어. 실수할 수 있어. 그러면 그러니까 왜 화를 내시냐고요. 나는 생생 지금 나가면 하는 거야. 내가 유튜브 두개 썼는데 말이 있는데 나가면 하는 게 유권자가 얘기하면 친절하게 응대해야 되는데 저희가 찍고 있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바로 지금 양천구 이번 신임 부방대 위원장으로 계신 그때 당시 부방대원이었죠. 박태희 위원장님께서 요걸 발견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맞서서 소리 지릅니다. 확인을 받고 이걸 다시 하게 하고 확인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아니 지금 나다 혼혈하고 중요하고 연습하는 게 소득이 있어요. 되는데 일단이 빨리 그래도 누구가 그리고 담당자가 쓰다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담당자가 이거 자기를 처리해야지. 아니 그러면 왜 지방 오늘은 시간이 여유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관람시켜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엔 시간이 없었는데 10분 정도니까요. 예. 끝까지 보십시오. 그분은 근데 잘못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한 그 잘못하고 확인서를 쓰라고. 하시라는 거죠. 아니 왜 이해를 못하면 그분이 무슨 이해를 못해 이 사람은 내가 쓰다가 틀릴 수 있잖아요. 현장 상황은 전쟁이십니다. 이번 6.1 지선에 임하실 때 어디 야유회 가듯이 국힘당 참관인들 같이 돈 수당 받으러 가자 10만 원이네 이번에 40만 원 벌러 가자 이런 마음 버리십시오. 롤케이크 받으러 가자 버리십시오. 전쟁하러 가시는 겁니다. 학동영의 심정으로 낙동강 전선에서 조국을 수호하겠다는 정신으로 임하지 않으시면 이번 선거 백전백패하실 겁니다. 양식이 두 장이 있어서 두 장을 작성을 똑같이 해야 저들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부정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감독하고 공정선거를 지켜내야 될 중앙선관위에 지역선관위 있는 애들이 저렇게 부정선거를 스스로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투표장관이 같이 확인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리고 원래 두 분 괜찮다고 합니다.
괜찮다는 건 없습니다. 누구를 모르고 이게 말이 안 되지. 다시 돌렸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근데 돌려주잖아요. 계속 소리 지릅니다. 이걸 가져가면 안 되지. 이것도 국가가 파기하죠, 그래, 이러면서 파기. 파기하더라도 왜 그걸 가지고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기록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기세가 등등한 이유는 특별법인 공직선거법이 이들의 권리는 있으나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처벌할 규정이 없다. 그래서 대통령보다 강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상대가 어떤 상대들인지 잘 아셔야 됩니다. 똑같은 국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전국 공무원 노조,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조합원들입니다. 즉 대한민국을 부인하는 세력 중에 한 세력들입니다. 지금 저희 대원들입니다. 저 옆에서 얘기하는데 그럴 수 있다. 다들 얘기해요. 그럴 수 있다. 그래도 된다. 저 사람들 얘기가 그겁니다. 답변이라는 거. 그러더니 찢습니다. 이따가 그냥 임의로 찢어버립니다. 기록을 하라는데 저희들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근거를 내려놓는데도 그냥 찢어버립니다. 이제 대통령 취임했기 때문에 원본을 다 틀어놓는 겁니다. 대통령 취임 전에는 저희들 이거 들어가도 사이트에 다 내려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다 풀 겁니다. 나라가 하고 있는데 무슨 저희들이 24시간 풀로 실시간으로 방송을 내보냈던 겁니다. 이 당일도 3월 10일 날도 실시간으로 이게 방송이 된 겁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서울 양천구 감시단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 채널에서 24시간 풀로 방송이 됐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이러한 현장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겪을 현장입니다. 아, 이번 대통령이 당선됐으니까 아니란 마음 갖지 마십시오. 검수완박을 보십시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들은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민주노총의 잔당들입니다.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거함이 도착하면 저기서 확인하는 개수하는 곳이고 저기를 통과하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기부터가 벌써 부정이 있는 겁니다. 입구에서부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들이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가서 이제 개표를 하는 거고요. 자, 요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관내 사전 투표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이 관내 사전 투표는 그 지역선관위에 가면 관내 사전 투표 보관 장소와 관내 사전 투표 보관 장소가 있습니다. 두 군데는 CCTV가 24시간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사전 투표 보관 장소는 우리들이 잘 아는 부재자 투표부터 해외에서 오는 투표, 그 다음에 여러 그 투표가 우편으로 오기 때문에 그 투표함 장소는 봉인을 띄었다 붙였다 하루에 3-4번씩 합니다. 우체부가 올 때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관내 사전 투표함이 올 때, 투표함이 올 때는 경찰이 입회하게 돼 있는데 경찰 입회 안 합니다. 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양천구 선관위 사무실 내부입니다. 긴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우리 여자 대원으로 현직 은행원인 우리 감시단원이 11,000개의 관내 사전 투표함이 우편함이 도착했는데 경찰이 동행하지 않고 왔고 그 다음에 우체부가 지금 저런 식으로 소풀입니다. 소풀이.
소쿠리에서 분리 작업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찍으라고 제가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핸드캐리어에서 24시간 생중계되는 감시단 채널이 가동하면서 들어간 겁니다. 저희들은 이번 선거를 하기 전에 얼굴을 찍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촬영하는 것을 서로 신사협정을 맺었습니다. 지금 이곳은 사전투표함이 보관되는 장소로 가는 그 입구입니다. 쪽문 쪽입니다. 여기가 쪽문입니다. 여기가 쪽문입니다. 그리고 요 오른쪽 여기 사람 있는 쪽이 사무국장의 방입니다. 근데 저 소쿠리 앞에 쭈그리고 있는 사람은 우체부입니다. 우체부가 이렇게 소쿠리에서 분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불법입니다. 저거 갈아치기 하면 누군지 알겠습니까? 쟤네들이 바꿔치기 하면 누가 알겠냐고요. 저거를 왜 CCTV가 있는 관내 사전투표함에서 분리 작업을 하지 않고 CCTV가 없는 사무실과 그 다음에 이 사람입니다. 사무국장 방으로 이걸 이동해서 분리 작업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영상 끝까지 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이 자칭 나는 선관위에서 대통령보다 힘이 세다고 자랑하고 다녔던 사무국장입니다. 지금 저 우체부는 이 바닥에서 분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우리의 주권을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 세계 10대 강국인 대한민국이 잠비아나 이런 나라만도 못한 우리의 국민들의 주권을 이렇게 공정선거를 감시하는 선관위 직원들이 우체부들과 함께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갈아치면 알게 뭡니까? 여기 선관위원들 아무도 안 왔습니다. 국힘당 소속 추천 선관위원이 있는데 여기 방송이니까 이름은 보면 그 사람 참 웃긴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보니까 국힘당에서 추천했지 그 사람이 국힘당 사람은 아닌 걸로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더불당과 친화적인 행동만 하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이 겪게 될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대로 선관위원회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노정희 이번 지선까지 노정희가 관리하는 거 어제 신문 나온 거 아시죠? 예, 노정희는 사퇴서 냈지만 6월 1일 지선까지는 노정희가 관리한답니다. 노정희 아직 사퇴된 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대로 그 멤버가 이번 3구 대선에 그 확진자 투표에 그 엄청난 부정을 저질렀던 그 노정희 군단이 이번 6월 지선에서도 똑같은 활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주권을 저런 식으로 소쿠리에서 왜 여기서 할까요? CCTV가 없으니까. 왜 사무국장 방으로 옮긴다고 할까요? CCTV가 없어서. 왜? 관내 사전투표함에는 CCTV가 24시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걸 모니터가 앞으로 빠져나와서 중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할까요? 저 안에 들어가면 CCTV가 있고 요 문턱 여기입니다. 여기 넘으면 거기 CCTV 있고 여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요 옆으로 가서 사무국장 방에서 하는 거. 왜 그럴까요? CCTV가 없어서. 그럼 CCTV 없는 데서 왜 분리 작업을 할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백주 대낮에 대한민국 지역 선관위에서 근데 이게 과연 이곳만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전국에 일괄적으로 똑같이 벌어졌던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6.1 지선에서 선거 감시와 부정선거 방지 활동할 때 여러분들이 맞닥뜨릴 현실입니다. 단 하나 바뀌었습니다. 대통령이 문재인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뀌었고 뭐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만 문재인의 앞자리였던 경찰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충실한 경찰로서 탈바꿈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저러한 행동을 할 때 경찰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때 당시 때 전화하면요 경찰 출동 안 합니다. 저희가 신고하면 경찰 와야 되잖아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번에도 그런다면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생방송으로 찍어서 이 당시 때 생방송으로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 출동 안 했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저희가 0.73%로 이 선거를 이긴 거는 진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겁니다. 이들이 교만해서 1% 차이로 프로그램을 짰던 게 실수였던 겁니다. 저희들은 그게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생각만 해도 오싹해지는 기분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얘들이 3%로 프로그램 됐으면 우리는 적겠구나. 저희들 거기 바깥에 직국이 있어도 저 짓 하는 겁니다. 안에서. 경찰 안 온다니까요. 저기 경찰관 입회하게 돼 있는데 경찰관 안 옵니다. 얘네들 얘기해요. 왜 경찰관 안 왔냐고 그러니까 경찰관 오지 않습니다.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공직선거법에서 이들의 권리는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저렇게 막가파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은 반드시 손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전투표를 원천 없애버려야 이 부정선거의 고리를 없앨 수 있습니다. 왜? 당일 투표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당일 투표에서 이기고 사전투표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심장이 덜컹덜컹할 정도로 떨나면 하면 뭐합니까? 사전투표에서 다 저기 조작하는데 이번에도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긴장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나가는 이 6.1 지선이 전쟁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마음 풀어주지 마십시오. 얘네들 노정희도 그대로 있고요. 걔네 멤버 그대로 합니다. 그럼 걔네들이 대과천전했을까요?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애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바뀌었냐고요? 안 바뀌었습니다. 검수완박을 지지하는 애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대통령 취임했지만 한편으로 양산에서 그 저기 통도사 여긴가에 소위 말해서 대깨문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서 문재인을 연호한지 아십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영상 찾아보십시오. SBS도 1시간 50몇 분 동안 생방송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깨문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서 문재인을 연호했는지. 저희들의 적은 아직도 건재합니다. 그러니까 긴장들 하시라고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상대할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저 안에 사무국장방을 볼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 그러니까 여기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 지금 대원이 아주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안에를 찍겠다. 그거 찍었으면 이번에 대박 났을 뻔했습니다. 난 쫓습니다. 얘네들이. 여러분 그거 쌓여 있거든요. 부천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양천구만 그랬냐? 아닙니다. 전국이 똑같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는 어느 한 지역의 선관위의 모습이 아니라 대한민국 선관위, 지역 선관위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이 현상입니다. 이번 5월 27일과 28일에도 이들은 이런 짓을 할 것이고 29일에도 이 짓을 할 것이고 30일에도 이 짓을 합니다. 왜? 관외 사전 투표함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요. 하루에 3-4번 들어옵니다. 그때마다 이 짓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표를 갈아치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안 보여주고 나중에 소리 지르고 뭐 욕하고 뭐 이런 거는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 사항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3월 6일 목일동 제3투 태화일. 이거 아주 중요한 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투표관리관은 개인의 사인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량구, 요 주소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중량구 전국에 똑같이 배달된 옥인당이라는 업체에서 단체 주문한 도장입니다. 우리 법에는 잘 아시겠지만 상위법 우선 원칙이 있습니다. 상위법에 투표관리관은 사인, 개인의 도장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선거에서 이들이 모든 선관위에 옥인당이라는 서울시 중량구 중화동 322-7 3-3호 080-505-4730 이 업체에서 일괄 제작된 옥인당에서 만든 도장을 일괄로 받았습니다.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상위법 우선원칙을 벗어난 겁니다. 자, 이걸 보시고 법조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을 취임하셨기 때문에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거지 저번에는 슬쩍 지나갔습니다. 법률에는 상위법 우선원칙이 있습니다. 있겠습니다. 제가 이거 대법관
그 집회에서 읽었던 겁니다. 이는 법의 등급을 둬 상위 등급의 법이 하위 등급의 법보다 우선 적용되도록 하는 원칙으로 말하자면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순으로 하위법이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구 대선에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선관위는 이를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투표관리관은 사인 즉 개인 도장을 찍게 법률에 적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3월 6일의 경우 각 지역 선관위에 서울시 중랑구 소재 옥인당이라는 업체에서 도장을 만들어서 배달된 정황이 부정선거 방지단에 발견되었고 이는 개표 과정에서 확인된 바 투표관리관이 사인 즉 개인 도장을 찍게 되어 있는데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선관위가 특정 업체 옥인당에게 주문하여 일괄 제작된 도장을 사용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노정희 중앙선관위 위원장과 중앙선관위가 법률의 상위법 우선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물며 대법관이자 공정하고 평등한 선거를 잘 관리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정희 위원장이 이렇게 법을 위반해도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투표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내용을 낭독했으니까. 이 도장이 간단한 도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번 지선에서도 바로 이 도장을 또 만나시게 될 겁니다. 뭐 아시겠다시피 우리나라 법에는 투표관리관은 개인 도장을 찍게 되어 있는데 걔네들이 자기네 시행령을 만들어 놓고 하위법으로 이거를 갖다가 어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위법 우선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이건 불법입니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저희들은 이거 양천구 해리타운 선관위 앞에 사전에 방문해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설치해서 여기가 바로 사전 투표함의 보관 장소입니다. 관내 사전 투표함 들어가는 그 입구에 저희들 이 안에도 좀 설치를 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는데 사무국장이 끝까지 저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도 여기 들어가서 찍은 데가 저희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국에서. 양천구 선관위 들어가서 찍은 게 저희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들은 다 건물 바깥에서 찍었는데 저희들이 신사협정을 맺고 얼굴은 안 나오는 조건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찍겠다고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해나비타운이 평일에는 오전 7시부터 23시까지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23시까지는 실내에서 이런 식으로 촬영하고 23시가 지나면 저희들이 내려가서 그 건물 입구에서 밤새도록 지켰습니다. 그 다음날 해가 또 오르고 건물 문이 열릴 때까지 저희들이 조명을 켜고 요새는 좀 환하지만 그전에는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조명까지 설치해서 조명을 띄워놓고 스마트폰을 켜고 그래서 배터리 용량 큰 거로 해가지고 전혀 블랙아웃이 안 되게끔 하는 상태로 해서 이렇게 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로 양천구청 별관 이게 입구입니다. 정면 입구인데 여기에 이렇게 설치하고 이게 조명기입니다. 조명기 서치라이트입니다. 서치라이트를 켜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거치해서 원투가 있는데 이거는 주차장 쪽으로 가서 감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현관 쪽으로. 그리고 여기가 주민인식이 있는 데입니다. 아까 보셨던 이렇게 해서 감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휴일이 있었습니다. 휴일 때는 이렇게 실내에 들어가서 이렇게 감시했습니다. 6시까지. 그 6시 이후에는 소위 말해 토요일과 일요일은 이렇게 6시까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6시 이후는 이제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하고요. 그렇게 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원들이 이렇게 휴일에도 나와서 저기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 선관위 사전투표 보관함에 있는 이 장소를 혹여나 얘네들이 또 비밀리에 들어와서 표관리 할까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다시피 평일에는 7시부터 23시까지 그러면서 저희들이 원칙을 정했습니다. 무리하지 않는다. 개입하지 않는다. 증거를 채증한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직선거법에 선관위의 권리만 있고 그들의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자칫 4.15 때 심지어는 투표지를 찍은 분이 형을 살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 활동을 하기 직전에 인천의 만수교회에 갔을 때 성준경 목사님이 원로 목사로 계신 그 교회에
그 형을 살았던 분이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게 공직선거법에 의해 그분이 투표용지 가져온 거라서 형을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적어놓은 이유가 우리 모든 대원분들이 애국하는 마음은 있지만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무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멱살잡이 하시고 그러지 마십시오. 개입하지 마십시오. 증거를 체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양천구 개남 다목적 체육관에서 승리를 한 다음입니다. 저희들이 이곳에서 만세 삼청을 불렀는데 83%대부터는 개표를 안 하고 이들이 뭔가를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표가 중단되고 나서 여기 지금 뒤쪽에 보시면 이분들이 다 참관인들이 다 갔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목도할 개표 상황인데 국힘당과 더불당 참관인들이 있는 장소인데 갑자기 저기 성관 위에 있는 사무국장이 자 이제 롤케이크 받고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 멘트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당 참관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국힘당 참관인의 손을 잡고 가자. 롤케이크 가지고 가야지. 제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접니다. 국힘당 참관인 들어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아직 선거 안 끝났어요. 개표가 안 됐어요. 저 쳐다보고 하고요. 롤케이크 받고. 여러분들이 겪을 현실입니다. 여기서 83%부터 개표 안 하고 중단되어 있는데 여기 앞에 보시면 분리기 앞에 아르바이트생들이 떼거리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자녀 투표지가 있었습니다. 끝쪽에. 저희가 그래서 참관인들 보내서 저희 부정선거 방지대와 가로세로 연구소 양천구 감시단에 있는 참관인들을 보내서 그 가방을 열게 하고 자녀 투표지 장난치지 말라고 얘기하고 너희들 빨리 개표 속개하라고 얘기치고 해서 그나마 그 난리를 치고 저희가 소리 지르고 카메라로 줌 땡겨서 7개가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고민하다가 개표를 완료시키고 양천구 윤석열 50.2% 승리. 그 얘기가 끝나고 애국가 재창. 그러니까 저쪽에서 멘트를 합니다. 노래 부르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감시단원 중에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의 이영석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카톨릭 의대 교수로 하시고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의 일원이신데 너희들은 어느 나라 백성인데 애국가를 못 부르게 하느냐 이 도얀놈들아! 하고 소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만세 삼창하고 최후의 승리까지 포기 안 하고 쟤네들이 완전히 개표 결과 내고 결과 나온 거 용지 다 보고 확인한 다음에 저희들 사진 찍은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겪을 일입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싸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이분이십니다. 이영석 선생님. 부정선거 함이 이미 뜯었던 흔적이 있는 함이 5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표 초반에 이재명 표가 몰표로 나오기 시작하니까 심지어 저희 감시단, 참관인으로 들어간 감시단 일원 중에 한 사람은 울었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용히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사전투표가 먼저 나오는 건데 그것 때문에 선거 끝난 거 하니까 울지 말라고 그랬는데 투표가 처음에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됩니다. 정신이 없을 정도로. 근데 저희가 그 와중에도 참관인들을 통해서 독려하면서 소위 워터마크가 저기 나오게 돼 있는데 이게 뜯었던 흔적이 있는 투표함들 5개를 빼고 사무국장이 지시를 합니다. 경찰이 대고 20몇 명이 오더니 그거를 들기 시작해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12시 24분 5분 대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하고 옥신각신 저기 영상이 다 있습니다. 그 영상. 워낙 풀로 찍혀 있는 거기 때문에 편집에는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는 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20몇 시간 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에 보면 경찰들이 그걸 뜯습니다. 뜯어가지고 개함하는 것까지 나오고 저희들 들어가지고 저희들을 갖다 바깥으로 끌고 나가려고 그럴 때 제가 전화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게 너희들은 직권남용을 지금 저질렀기 때문에 법적인 조처를 할 것이다. 그리고 제가 권호영 변호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 빨리 와달라고. 주무시다 말고 새벽에 오신 겁니다. 이때 상황이 언제냐면 12시 34분까지 진행이 됐는데 갑자기 무전소리가 울립니다. 저희하고 막 옥신각신 막 욕설 나오고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더니 무전에서 풀어드려. 34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역전하셨습니다. 그다음부터 경찰들이 다 빠져나가고 경찰이 1시간 후에 권호영 변호사가 왔을 때는 저 곁에 와서
위에서 시켜서 그랬으니 용서하십시오. 참 무섭더라고요. 권력의 힘이. 그리고 34분부터 1시간 동안 윤석열 후보는 계속 지지 않았고 끝까지 지지 않았습니다. 경찰들이 상당히 우호적으로, 그리고 쟤네들 지시 안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대통령으로 취임하셨으니까 저는 기대가 큽니다. 이번에는 잡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이걸 했는데 여러분들이 상대할 적은 살아있는 시체, 좀비들입니다. 종북 자종들이 이번 지선에 공습경보를 발휘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 그 전에 얘기했는데 이번에 검수완박 보시면 알잖아요. 끝을 봐야 끝나는 겁니다. 이번 지선에서 이기고 총선에서 이기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 순탄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긴장하십시오. 얘네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SBS에서 2시간 동안 촬영한 문재인을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깨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의 덕은 대우를 견고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풀어져 있습니다. 저희들 대선 때 어땠죠? 정권 교체의 여망으로 전 국민이 빨갱이 세상 안 만들겠다고 간절했습니다. 근데 저희들 마음에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얘네들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죠. 사퇴 거부한 노정이 지방선거 흔들림 없이 준비. 근데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노정이 사퇴 안 했습니다. 노정이 6월 1일까지 합니다. 기사 나온 거 아시죠? 이겁니다. 어제 나온 뉴스입니다. 연합뉴스. 노정희 선관위원장 지방선거에서 혼란 없도록 철저히 준비. 저는 이 여자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서늘합니다. 어제가 유권자의 날인데 어떻게 저 철면피가 유권자의 날의 기념식에 나가서 저러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확진자 투표 소쿠리에 담고 쓰레기 봉투에 담고 비닐봉지에 담았던 주체가 누굽니까? 노정입니다. 저 여자가 유권자의 날에 지방선거 혼란 없이 철저히 준비한다고요? 저거로 들리지 않습니다. 방송이기 때문에 얘기는 못합니다만 진짜 저희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부방대 저희들 6일 지선에 출격해야 합니다. 그런데 준비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철저히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적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5월 10일 날 취임식 갔어요. 갔더니 너무나 보기 좋더라고요. 여기 무지개가 떴습니다. 이거 찍은 겁니다. 현장. 여러분들, 윤석열 정부에 제발 서광이 비쳤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서 찍은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개항에서 아이 밀친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윤석열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다시 찾은 자유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들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저희들이 이번 지선에서 아론과 같이, 훌과 같이,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자기의 분복을 가지고 저희들의 최선을 다해서 이번 선거를 임한다면 여호와니시 하나님의 깃발이 우리에게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다라는 출애굽기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투쟁사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